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대우조선의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한 효과가 무엇일지 이게 안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안고부터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상선과 방산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할 때 방산 분야의 시너지가 과연 있겠는지 보겠습니다. 지금도 한화는 해양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의 해양 방산 제품이라면은 가령 수상함, 전투체계, CMS 이거 공급하고 있고요. 해군 함정용 엔진 이거는 가스터빈을 사용하는데 이거 GE사 제품이죠. GE의 LM500이나 LM2500이라는 이 엔진 공급하고 있고요. 잠수함 소나 체계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또 청상어나 해성 이런 거 발사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 방산 제품은 한화하고 대우조선이 지금도 협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해양 방산 분야에서 대우가 하는 일은 뭔가? 이걸 보면은 결국 전투함 껍데기 만드는 거 아닌가? 배 껍데기 만드는 일을 지금 대우조선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령 3,000톤 잠수함, 안창호함 만들고 여기서 SLBM 발사해보고 이런 거. 핵심은 결국 한화 쪽에서, 한화나 이런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장보고3 후속함을 만든다든가, 잠수함 구조함을 만든다든가, 호위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대우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이미 한화하고 대우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산 전문 업체가 또 당연히 참여를 할 테고요. 그래서 이 전투 선박이라는 거, 이게 이제 방산인데, 해양 방산인데, 잠수함하고 수상함을 다 포함한 이 전투용 선박이라는 거, 이거는 본질은 배에다가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배를 무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배가 중요한가, 무장 체계가 중요한가?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부가가치는 과연 어디가 높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직관적으로 핵심은 무장체계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무장체계가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화는 무장체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연구개발 집중해서 압도적 격차 유지하는 것이 핵심일 텐데, 방산 분야 글로벌 선수가 되겠다면 이게 중요한데, 배 껍데기까지 만들겠다고 한정된 한화의 사업 역량을, 돈이죠, 돈, 사업 역량은, 이걸 분산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이겁니다. 지금도 대우조선 역량을 한화의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2조 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화의 자본의 한계 수익성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지금 한화가 투입한다는 저 2조 원에서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이게 질문의 안고인데, 이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미 부가가치 높은 부분을 한화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방위산업 분야에서 인수 전의 한화의 자본의 한계 효율이 인수 후 대우조선의 자본의 한계 효율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 인수하기 전에는 대우와 현대중공업을 전부 이제 고객으로 모실 수 있었죠, 한화 입장에서. 근데 인수 후에는 대우조선과, 한화 대우조선이 될지 하여튼 한화 대우조선 하고 현대중공업은 바로 직접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화의 방위산업, 해양 방위산업 제품을 현대중공업에 투입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도 한화와 대우조선이 공동으로 전투 선박을 만들어 왔는데 한화가 대우를 인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상선 분야인데 이제 한화는 상선 분야에 결국 새롭게 진출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는가? 한화가 들어오는 것이 상선 분야에서 시너지 낼 수 있겠는가? 이거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조선 분야, 그러니까 상선 분야에는 하나도 초보 아닙니까?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 대우조선은 지금 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난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자금난이라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인데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업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을 프린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든가 아니면 종이를 팔아야 됩니다. 종이가 바로 주식을 팔든가 채권을 팔든가 이렇게 딱 정권을 팔든가 물건을 팔든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 팔아서 그 돈을 조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요. 당장 돈은 급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을 파는 것은 기존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려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생돈을 추가로 더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기존 개인 주주들이 유상증자 실현하는데 자기 돈 더 태우는 그걸 이제 걱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봐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그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추가로 유상증자 참여 안 할 수가 없고요. 참여하면은 공적 자금이 추가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구조이고요. 당연히 채권 발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산업은행이나 기존의 국채은행들이 채권을 인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존 주주들은 돈을 태우지 않고 제3자인 한화가 생돈 2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우조선에게는 나쁜 요소는 아닙니다. 좋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업에 대해서도 2조 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선업계에도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우조선 그 자체에게는 분명히 호재인 건 분명한데 기존 주주에게는 어떤가? 기존 주주는 주식수가 대략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반으로 희석됩니다. 그래서 주주에게도 호재가 되려면 2조 원 들고 오는 한화의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지금의 띨빵한 경영진보다도 더 실적을 올려서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것 이상의 실적 증가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금년 반기보고서 보시면 매출액 2조 4,295억 원에 87.9%가 상선 분야이고요. 21년 매출액의 83.2%가 상선 분야이고요. 20년 매출액의 74.2%가 상선 분야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9.5% 대략 한 80%가 상선 분야인데 그러면은 비상선 분야가 전부 방산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상선 분야에 해양 플랜트 매출과 방산 매출이 지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즉 방산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돈을 더 투입해서 한화가 경영을 한다고 해서 상선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낸다는 보장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상선 분야는 한화도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업 이 업종의 구조적 특징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호황 불황 이제 변동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설비 투자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비교적 인력 의존이 높아서 이거 타개하려면은 비용 구조를 매우 탄력적으로 즉
고정비 비중 가급적 낮추고 변동비 가급적 높여서 불황시에는 변동비 현저히 낮추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이 비용 구조를 경영진이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핵심은 노동 유연성입니다. 예? 설비 투자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유연성입니다. 이걸 한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경영의 자유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거 윤석열 정부가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지금 민노총하고 싸워서 이겨야 가능한 문제인데 이거는 절대로 한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 노조 리스크는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보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딜에서 결국 승자는 산업은행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헐값 매각이라는 그런 어떤 그 분석도 있는데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승자는 산업은행 같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의 주식 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가진 그 주식을 2조 원에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업의 주식 수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저 대우조선 계속 시들시들해지면서 이미 빌려준 돈도 회수가 어려워진다. 즉 돈 다 떼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생돈 2조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화도 이거 유명한 선수인데 이 유명한 선수가 지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으니까 산업은 저 새로 들어오는 한화라는 저 새로운 선수가 노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잘 되면은 빌려준 돈도 돌려받고요. 그래서 주가 오르면 잘 되면 주가 오를 테니까 주가 오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팔아버리고 이게 토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탈출구가 드디어 열렸다 이겁니다. 산업은 분명히 승자입니다.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사 한화가 실력이 없어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공시자료를 기초로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은 현재 상장된 주식이 대략 1억 729만 주인데 새로 1억 443만 주 가량을 이제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찍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주당 19,150원에 찍어내서 제3자인 한화 계열사가 전량 인수한다. 그 대가가 대략 한 돈 2조 원 가량이 대우조선에 들어온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물론 그 뭐 돈을 더 주겠다는 인수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이제 판다는 것이고 뭐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만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현재의 주주 분포를 보면은 산업은행이 55.68%이기 때문에 이런 주총결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소액 주주 수가 11만 2,652명이네요. 그 지분율이 27.2%고 이게 이제 반기 보고서상에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주총회는 1인 1표가 아니고 1주 1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상증자는 돈이 더 들어온다는 것이고 제3자 배정은 경영권이 한화로 넘어간다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대우조선의 현재 현금 흐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현재 현금 흐름 당장 2조 원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이게 미래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왜냐하면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지 현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현금 흐름보다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의 그 현재 가치니까 과연 지금 이 딜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서 지금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 이렇다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주가 급등 기회에 대량 매도에 나선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자기 돈을 태운 그러니까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생돈 2조 원을 투입했는데 저기에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이제
설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은 주인이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새로 생돈 2조 원을 들고 들어오는 주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는 호재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한화가 노조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과연 미래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지 요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